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2020 올 한 해 프로야구가 NC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 팬들로서는 신생팀이 9년 만에 우승한 것에 대해서 많이 부럽기도 한데요. 올 한 해 저조했던 한화의 성적, 거기에 대해서 이 선수의 은퇴 소식으로 아쉬움이 큽니다. 하나의 자존심, 영원한 4번 타자, 김태균 없는 구단으로 리빌딩할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은퇴 석상에서 우승을 못해서 미안해한다며 눈물을 흘렸던 김태균의 눈물. 이 눈물이 하나를 명문 구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보시죠. 노정열의 시시각각 출발합니다. 네, 올야구 2020 한화 이글스 팬들로서는 저조한 성적이 못내 아쉬울 텐데요. 그 아쉬움보다 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한화 이글스의 자존심, 영원한 4번 타자 김태균 선수의 은퇴를 접하는 마음이 어떠실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제 뭐라고 불러드려야 될까요? 김태균 선수입니다. 네, 그냥 앞으로 또 새로운 또 출발을 또 해야 되니까 또 거기에 걸맞는 또 별명을 네. 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야구 인생, 뉴 스타터 김태균 선수와 잠시 후에 지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 MBC 시시각각의 야구 전문위원이십니다. 늘 야구할 때마다 나오시는 김유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마 인생에서 야구, 그중에서 하나 이글스 찐팬으로 온 열정을 다해서 응원해 오신 하나의 찐팬, 보살팬이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도현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 즐겁고 힘나는 야구 얘기가 펼쳐질 겁니다. 그보다 먼저 관련 영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개막전부터 13경기를 내리패했던 한화를 연패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해준 김태균 선수의 홈런포. 사실 홈런 쳤을 때는 기분이 별다른 기분이 없었는데 이제 9회에 이제 투아웃이 됐을 때 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기둥 역할을 해온 한화 이글스 대표 타자 김태균이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01년 한화 이글스에 입단한 뒤 2년의 일본 생활을 제외하고 18년을 한화에서 뛴 김태균 선수. 은퇴 기자회견에선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어렵게 내뱉은 첫 마디는 팬들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던 하나이글스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 또 팬들과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해 아쉽고 미안하다는 마음도 내비쳤습니다. 팬들이랑 함께 우승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그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팬들에게 죄송하고 지난 그 마음이 화면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은퇴 기자회견이 지난 10월 22일이었네요. 은퇴 한 달 열흘 보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좀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또 보냈던 것 같고 또 저 영상 보니까 또 마음이 또 짠하네요. 지금 볼 때마다 볼 때마다 그래. 저 때도 사실 안 울려고 굉장히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이제 며칠 동안 또 은퇴 발표를 하고 난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감흥이 이제 많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막상 들어가 보니까 뭔가 이 울컥하더라고요. 네. 또 많은 또 기자분들이 또 와주셔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그때 무슨 정확한 기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눈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계속 멈추질 않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좀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20년을 이 야구에게 바쳤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김태균 선수는 30대 말입니다. 그죠? 아직 네, 30대 선수예요. 할 일이 창창합니다. 요즘 같은 시절. 청춘이에요. 청춘입니다. 김 기자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즘에 제가 아까 저희 대기실에서 만났을 때 연예인이라고 불렀어요. TV 틀면 안 나오는 데도 없고 뭐 유튜브 이런 데서도 굉장히 또 섭외 1순위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사실 이 선수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인기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바쁘냐. 얼마만큼 바쁘냐. 이것이 또 인기의 척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면 비견되는 분이 한 분 떠오르긴 하네요, 그죠? 그래요? 네. 누가 떠오르십니까? 6년 선배이신 어허. 이승엽 선수가 그죠? 시동 거시는 거 아니시죠 지금? 우리 이 PD가 엄청 야구 팬이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균 선수의 은퇴를 접하는 선배 이승엽 선수의 마음. 홈런 알스입니다. 김태균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김태균과 이승엽의 공통점 강타자 홈런의 비결은 자신감. 네. 이렇게. 네. 이런 자신감. 고맙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사실 은퇴하고 바빠질 수밖에 없는 게 아직 한창이시고 우리 충청 팬들은 김태균 없는 하나가 어떨지 지금 굉장히 걱정도 하고 또 기대가 있어서 네. 팬으로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당일날은 용기가 안 나서 보지 못했고 이제 아이고. 영상으로 좀 접하게 됐는데 조금 먹먹하게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슬픈가를 조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구단이랑 뭐 팬들 뭐 다른 선수분들 이렇게 위하고 이렇게 아껴주는 마음이 조금 많이 느껴졌던 예. 것 같고 울지 마. 왜 박대희 선수가 눈이 축축해져요. 아니 평생 뭐 한우로 남을 것 같다 우승하지 못한 게 뭐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막 저도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심장이 막 몽글몽글해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울고 계시는 그 모습을 그냥 넋놓고 봤던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 박도윤 팬이 네. 얼마나 찐팬이고 얼마나 보살팬입니까? 제가 사실 야구를 좋아하게 된 건 이게 긴 시간이 아닌데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깊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수분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해서 너무 영광이고 사실 지던 이기던 이제 상관이 없을 정도로 많이 보살팬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얼마나 열혈 팬이기에 우리 김 선수가 박도윤 이름까지 기억합니까? 아니 진짜 고마웠어요. 그때 저 한참 이제 현역 생활 할 때 그때 이제 야구장도 많이 와줬고 또 이제 끝나고 나올 때 저를 좀 귀찮게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저희 팬들을 또 사랑하니까 네. 근데 되게 굉장히 고마웠었는데 근데 확실히 어쩔 수 없는 게 나이 들고 나니까 이제 한 분 한 분 떠나가더라고요. 아이고 아직 근데- 30대가 나이 얘기할 때가 아니요. 네. 떠나간 중에 한 분이에요. 벌써 그렇군요. 아니, 떠나간 게 아니라 대학교 생활이 워낙 바빠서 야구를 자주 하지 못했어요. 자, 동갑내기 82년생들이 그야말로 한국 야구의 중흥기를 이끈 개막둥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한솥밥을 먹었던 LG 정근우 선수는 이제 은퇴했고 이제 우타 거푸 경쟁 벌였던 정말 내노라 하는 이대호 선수, 메이저리거 추신 선수 뛰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한 달여 은퇴 기자회견을 한 뒤에 그 친구들을 보는 느낌이? 일단 며칠 전에도 또 대호랑 또 방송에서 또 보고 왔었거든요. 예. 근데 대호도 아쉽다. 더 하지 왜 벌써 그만했냐 뭐 이렇게 말을 좀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팀 상황이나 뭐 저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대호는 대신에 제가 못했던 거 더 길게 오래 해서 대호 진짜 프로젝트. 이 대한민국에 정말 오래오래 야구한 그런 레전드로 좀 남아줬으면 좋겠고 네. 또 대호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가 또 뭐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 눈이 잠깐 안 보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대호가 야 너 그래서 그만둔 거야. 잘 그만뒀다 이러더라고. 그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이렇게 연말씀 나누는 거 봤는데 굉장히 유머도 있으시고 네. 예,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재밌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이대호 선수, 추 선수가 특히 이제 메이저리그인 추 선수가 더욱더 잘해주기를 응원합니다. 네, 네, 은퇴 기자회견을 본 우리 김 기자님 보시기에는 이제 2년 전에 이승엽 선수 투어 있었고요. 올해 또 박용택 선수 투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견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늘 은퇴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 각 구단마다 우리 선수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 육성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한국 프로 야구가 4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육성 시스템뿐 아니라 우리는 은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문을 하게 되고 사실 팬들이 느끼기에는 아까 이제 우리 제 옆에도 너무나 뭐 찐팬이 나와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선수들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정말 개운하게 박수 쳐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구단도 선수들도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육성 시스템뿐 아니라 은퇴 시스템도 좀 잘 갖추는 그런 KBO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중요한 생각이 말씀이세요. 들었습니다. 은퇴해도 얼마나 많은 인생이 그렇죠. 우리 국민들과 야구를 함께 맞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고 박도윤 팬으로서는 은퇴 시기나 또 은퇴 타석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지난 아쉬움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시즌 또 상황 때문에 야구장도 많이 못 갔고 근데 이런 시기에 이제 팬들을 많이 접하지 못하고 팬들의 응원을 많이 받지 못했던 시즌이잖아요. 예. 직접적으로는. 근데 이럴 때 또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아쉽고 그렇겠어요. 은퇴식이나 은퇴 타석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고 뭐 박용택 선수처럼 이렇게 좀 화려하게 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내년도에도 뭐 준비하는 게 있을 걸로 기대를 네, 합니다. 아마 은퇴식을 내년에 네, 그 많은 또 팬분들이 또 오실 때 또 그거 맞춰서 구단이랑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2001년 데뷔 신인왕부터 각종 기록 제조기인데요. 제가 중요한 것만 뽑았는데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2001년 데뷔 첫 안타가 홈런입니다. 그 장면이 기억나시는지요? 아 기억나죠. 그때 제가 사실은 개막전 엔트리에 들지를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들도 되게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예.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또 때마침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온 거죠. 그 장종훈 선배님께서 좀 부상을 당하셔서 예, 1군에 이제 콜업이 됐는데 그때 이제 첫 안타를 치게 됐는데 그게 홈런이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좀 팀은 점수차가 많이 났었지만 그래서 또 저한테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또 집에서 보시다가 또 울컥 또 하셨다는 얘기를 또 들었었고 예, 그때는 저한테는 아 이제는 저도 이 프로 야구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좀 생겼던 그런 홈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있는 첫 안타인데 그게 홈런인 우리 김태균 선수의 강타자 홈런 인생이 잘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요. 우타자 최초의 300홈런, 3,500 출루, 2,000안타, 1,000타점, 한미일 최다 86경기 연속 출루 등 화려합니다. 여기까지 듣고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수천 개의 숫자가 나오네요. 근데 워낙 또 제가 선수 시절에는 이런 기록들을 많이 신경을 안 쓰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냥 그래요? 네, 그냥 하루하루 게임을 좀 이기고 싶었고 또 팀이 워낙 또 안 좋은 성적들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이런 뭔가 제 기록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크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은퇴하고 나서 예. 이제 여기저기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또 한번 재조명을 해주시니까 들을 때마다 아 그래도 조금 좋은 성적을 냈구나 사실 생각이. 프로 그 세계에서 야구만큼 모든 장면을 다각적으로 기록을 이렇게 남기는 게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김희정 기자님? 저도 이제 은퇴하면 선수들이 은퇴하면 한번 통상 기록을 쫙 보거든요. 아 대단하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사실 이제 김태균 선수가 지바롯데에서 뛰다가 국내에서 이제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김승영 하나 회장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김태균 잡아올게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고 당시에 이제 저도 신문사에 있을 때 그게 일면으로 이제 모든 지면의 일면이 됐었는데. 말해주고 싶네요. 이제 김태균 보내줄게. 이 전쟁터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본인만의 제2의 인생을 좀 잘 살았으면. 김희정 기자님은 저희 시시각각에 오면 늘 이렇게 홈런을 치세요. 멘트가 홈런이었고.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자, 수천 개의 기록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역시 내가 하나 또 김태균 팬이길 잘했다. 이런 자부심이 드시나요? 네, 당연하죠. 아무래도 그 최다 안타를 기록할 때 출루? 최다 출루를 기록할 한미일 최다 네. 86경기 연속 출루. 네, 연속 대단한 출루를 거죠. 기록할 때 이제 제가 야구를 한창 좋아할 때라서 야구장에 자주 갈 때였는데 이제 매 타석이 이제 출루할 때마다 이제 박수를 쳐줬었어요, 팬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84출루, 오늘은 85출루 이렇게 그렇게, 매번 이렇게 기록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한화 팬뿐만이 아니라 그냥 야구 팬으로서도 굉장히 뿌듯하고 좀 네.
뭔가 자부심도 느껴지고 자랑하고 싶었죠 여기저기.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동갑내기 뭐 이대호, 추신 선수뿐만 아니라 선배 이승엽 선수, 우리나라의 역사에 족적을 남긴 선수들 계보에 지금 김태균 선수가 올라와 있고,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타자 부문에서는 다 1등입니다. 통산 타율 3할 2푼이 1위, 2,209안타가 1위, 3,557 루타가 1위, 1,358타점 우타자 부문에서는 다 1등, 그리고 출루율이 무려 4할 2푼 1리, 311 홈런 등 한국 야구사를 새로 쓴 기록 제조기입니다. 뭐 숫자가 하도 많아서 다 애착이 가겠지만 어떤 게 귀에 싹 들어오십니까? 그냥 저는 이제 우타자 최초로 3할에 2,000안타 그리고 1,000타점, 예. 300홈런 이 기록을 세운 게 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전에 이제 제가 좋아하시던 코치님께서 현역 시절에 내가 그거를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못하고 그만둔 게 제일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근데 아니겠어요? 예,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제가 그래도 그 기록을 만들었다는 게 예,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예. 박수 한번 우리 김태균 선수 너무나 대단하시고. 자, 20년의 야구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 시즌에 홈런 왕이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 WBC 만장일치로 1루수 맹활약을 한 다음에 1군에 진출해서 2010년 재팬 시리즈 우승을 일궈내고 다시 또 2년 후에 하나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때 그야말로 우리 야구사에 빛나는 박찬호, 류현진 선수와 함께 뛸 때 얼마나 벅찼을까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또 그래도 이런 다른 뭔가 이 한국 프로야구보다 그래도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리그에 또 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었었고 또 재미도 있었어요. 뭐 또 생소한 그런 투수들을 또 상대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또 그래도 돌아올 때 또 좀 더 길게 더 오래 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었어. 예,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프로 세계에서는 몇 달이 중요하고 1년, 2년 굉장히 중요한 네.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김태균 열풍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죠.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한 김태균 선수가 연일 맹타를 휘두르면서 인기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일본 치바 롯데마린즈의 홈구장. 한국말로 된 김태균 응원가가 구장에 울려 퍼집니다. 구단에서 김태균 선수를 알리기 위해 만든 노래입니다. 응원가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공을 담장 너머로 날려버립니다. 김태균 선수는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3개의 홈런을 몰아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김태균 선수가 홈런을 치면 구장 내 햄버거 매장에서는 400엔짜리 김치 태균 버거를 단돈 50엔에 팝니다. 등번호에 맞춰 52명에게만 할인해 주지만 할인 햄버거는 물론 매장에 준비한 모든 햄버거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すごい売れたのですごい全部すぐ売り切り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10分とかでは完売してたと思います。 일본 모든 방송들의 스포츠 뉴스도 톱 뉴스로 김태균 선수의 활약상과 햄버거 소식을 전했습니다. この男まさに危険今後もこのバーガーの大盛況続きそうです。 間違いない。 야, 이게 진짜 벌써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세월이 흘렀군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날려버려 김태균 발음을 저렇게 똑바로 할 수 있나요? 얼마나 열렬히 응원했으면? 아 근데 진짜 일본 그 응원 문화도 또 저희 한국 응원 문화도 굉장하지만 또 뭔가 이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일본에서는 좀 약간 조용조용하게 그냥 다 같이 그 응원가를 열심히 불러주는 그 정도? 예. 그런데 발음들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요, 지금 예. 보니까. 그래서 저도 저 응원가를 들을 때 이제 또 지금도 좀 약간 뭔가 설레임이 또 그럼요. 예, 예.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타석에 들어갈 때 저 응원가 나오면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저 방송에서 위험인물로 지목한 네, 저 우리 선은 위험하다. 코리안 빅타자 김태균 선수였고 2006년 준우승 때가 역시 가장 아쉬웠겠어요. 아, 네네네. 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나이도 어렸었고 또 저희 팀이 또 김인식 감독님 모시고 계실 때 좀 괜찮은 성적을 항상 냈었거든요. 예. 항상 가을 야구도
연속으로 몇 년 동안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내년에도 성적 날 거고 뭐 그런 생각으로 또 게임에 임했던 것 같은데 예. 막상 그때 우승을 못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는 너무 그때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잘해서 그때 꼭 기회가 왔을 때 잡았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예. 그 자리에 또 오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그런 한국 시리즈 진출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승을 못한 게 너무 좀 아쉽고 그래서 후배 선수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예. 기회가 올 때 무조건 잡아야 된다. 형도 그때 당시에는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올 줄 알았는데 예. 그렇지가 않더라. 정말 힘든 거니까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을 수 있게 앞으로도 너네도 준비 잘해라 이런 말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뭐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특히 야구는 이 생각 같아서 뭐 9회 말 2루 이후에 봐야 된다. 2사 이후에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기회는 왔을 때 잡아라. 네네네. 예. 우리 아마 후배로서는 이런 김태균 선수가 한 말도 인생의 귀감으로 잘 삼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박도윤 팬이 보기에 기억에 남는 명장면 뭐 1, 2, 3? 베스트? 어떤 게 있어요? 이제 11년 만에 한화가 가을 야구에 간 2018년에 이제 넥센과 하는 준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이제 그때 3차전에서 경기가 2대 2였다가 예. 3대 2였다, 3대 3이었다가 4대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점씩 계속 따라갔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결승타를 이제 9회 김태균 선수가 시원하게 날려줬던 그때 보면서 완전 무아지경이었어요.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집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김 기자님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명장면입니까? 저는 방금 우리가 이제 또 일본 프로그램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확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2009년에 그 도쿄돔에서 마스자카 다이스케를 상대로 홈런을 쳤는데 그 홈런이요 무려 비거리가 140m였어요. 140이요? 어마어마한 비거리거든요, 사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펜스 상단을 맞춰서 예. 그때 이제 다이스케가 딱 맞고 난 다음에 모자를 툴툴 털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날 정도로 아마 그때 이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이 좁은 KBO 리그가 아니라 이제는 해외로 나가서 해외용으로서의 성장을 보여주는 가장 큰 사례가 아니었나. 아마 그래서 일본 갔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뭐 140이라는 거포로 홈런을 대단하죠. 날렸기 때문에 일본에게 더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갑내기들 중에 현역으로 뛰는 선수들이 있어서 네. 김 선수도 20년이면 사실 정말로 열심히 많이 뛴 건데 기록도 제조하면서 한 몇 년은 더 뛸 수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셨고 그래도 내가 이쯤에서 일단은 쉼표를 찍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일단 저는 아까 그 도윤 양이 그 18년도에 그 준플레이오프 할 때 그 명장면으로 꼽아 주셨는데 저는 그때부터 사실 조금의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 아닌가. 아,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항상 이제 팀에서 항상 중심 타자로서 또 중심의 위치에서 그렇게 오래 하다가 이제 그 11년 만에 저희가 포스트 시즌에 또 진출을 하게 됐었는데 예. 그때 사실 제가 1, 2차전에 스타팅 멤버에 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한 번에 이제 찬스나 기회가 왔을 때 꼭 살려서 팀을 좀 살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뒤에서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이제 시합 도중에 이제 대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스윙도 열심히 하면서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행히 이제 또 좋은 그런 안타를 쳐서 팀이 또 이기는데 좀 보탬이 됐었죠.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제는 팀이 제가 조금씩 한 발씩 이제 물러나는 시기구나. 그리고 또 후배들이 또 제가 지켰던 그런 중심의 자리로 또 가게 좀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아유, 별명이 하도 많아서 김별명으로도 불리는데 아까 눈물 때문에 김눈물도 나왔고요. 요즘에는 바빠서 김바쁨, 설레는 마음으로 김설렘 등등등 있는데 김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떤 별명들이 더 있을 것 같은지 혹은 마음에 드시는지요? 저는 그라운드 위에서 뭐 김태균 선수는 당연히 너무나 멋있고요. 근데 저는 이분이 더 멋있는 게 그라운드 밖에서 하는 이런 행동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어떤 모범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되게 좋은데 그래서 저는 김기부라는 기부. 기억하실 겁니다. 2013년도에 프로야구 선수로는 최초로
이 1억 원 기부를 하면은 그 가입을 할 수 있는 그 클럽에 가입을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리고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저분이 정말 꾸준히 어려운 계층들에게 기부도 많이 하고 또 모교에도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아마 야구들을 다니다 보면 선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특히 충청권에 있는 선수들이 김태균처럼 되고 싶다. 김태균 선수의 어떠한 좀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선수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저 사람은 그라운드 안에서나 밖에서나 멋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부. 아 정말 얼핏 기억이 납니다. 언론에도 분명히 한때 됐었지만 그걸 뭐 바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후배들한테는 선수도 잘 되고 또 이렇게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선배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렇죠. 박도현 양 어떻습니까? 저도 김기부라는 그 별명을 가장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야구장에서도 최고이지만 그 야구장 밖에서도 최고인 선수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별명이 인상 깊었고 또 저는 이제 최다 연속 출루를 기록했던 그때 한창 김출루라고 계속 불렸었어요. 그 괜찮네요. 김칠루. 네. 그래서 김출루라는 별명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 별명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 좋은 별명들이고요. 또 이제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들 양대 셀럽, 양대 산맥인데 우리 김태균 선수가 이제 뭐 쉼표 찍은 거지 마침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들이 좋은 별명을 붙여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참 코로나 때문에 프로야구계가 참 전체적으로 어려웠지만 특히 우리 하나한테도 더욱더 뼈아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한 시즌 돌아보신다면 어떠세요, 올해는? 진짜 선수들이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그 미국에서 캠프를 할 때도 정말 젊은 선수들, 조금 이제 고참 선수들 할 거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의욕적으로 또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사태가 일어나면서 또 그 캠프에서 또 더 있어야 되는 기간도 좀 길어졌고, 그러고 들어와서 이제 뭐 시범 게임 뭔가 이렇게 선수들이 그동안 해왔던 이런 루틴을 조금 깨지지 않았나 루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선수들 분위기도 좀 어수선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만큼 뭔가 성적이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아쉽고 또 고참 선수로서도 후배들한테 좀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컸었고, 그래서 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더 그게 코로나19 사태가 좀 더 나오지 않아서 저희 선수들이 잘 준비한 대로 루틴이 잘 지켜졌으면 좀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여러 구단 중에서 우리 하나 이글스 팬들의 팬심이 엄청나다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ESPN인가에서도 다뤘던 맞습니다. 저희 방송을 했었는데 8회 육성 응원 또 우리 보문산 팀들이 무려 18연패 탈출할 때 정말 1박 2일로 난리를 피면서 좋아했던 그런 장면이 있다고 해서 스포츠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드라마보다 극적이었던 한화의 18연패 탈출. 이 선수들만큼이나 눈물로 기뻐했던 분들이 바로 보살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한화 팬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가슴 절절한 팬심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전우칠 기자입니다. 암흑 같았던 18연패 탈출의 순간 저 멀리 보문산 전망대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깃발까지 흔들어가며 감격에 젖은 한화 열성 팬들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발적으로 이제 팬들이 이제 친구하고 같이 눈물 났어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8연패라는 게 선수들이 제일 힘들어요. 팬들은 그냥 보기만 하지. 3주 동안 단 한 번도 못 해본 승리를 하루에 2번이나 거두자 선수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 격려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십니다. 연패에 시달리고 가을 야구에 굶주려도 무작정 선수들을 비난하기보다 그 자체를 인생의 일부로까지 승화시킨다고 보살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한화팬. 숱한 암흑기를 견뎌온 충성도 높은 팬들은 기록적인 연패 속에서도 화가 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원망 한 번도 안 했어요. 선수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 생각만 했고요. 꾸준히 봐주는 팬들, 그것 때문에 보살 팬이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을 지어준 거지 저희 자발적으로 보살이라는 팬은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이기든 지든 나는 행복하다며 울면서 웃는 한화 팬들의 진심. 선수들에겐 새 출발을 위한 자극제입니다.
아, 진짜 뭐 화면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서 말이죠. 그 독수리 큰 탈 쓴 장면, 또 보살 마스크를 쓴 장면, 18연패 끊을 때 적시 다친 그 노태영 선수 누구보다 격렬하게 축하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저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박도윤 팬으로서. 사실 그 연패하는 기간 동안 경기를 안 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보면 나도 속상하고 그 선수들이 더 시무룩해하고 이런 거를 보면 더 이제 우울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보려고 하다가 이제 16연패 정도부터 계속 봤었는데 이제 18연패에서 이제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태영 선수를 막 엄청 격렬하게 축하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때 보면서 저도 기분이 좋았지만 그때 김태균 선수가 약간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 이렇게 젊은 아빠가 어디서. 그러니까 약간 큰 형님 같은 그렇죠. 약간 그런 마음. 그래서 왜냐면 노태영 선수가 7년 동안 좀 무명이었는데 그걸 이제 딛고 자기 이름 석자를 알릴 수 있었던 굉장히 큰 좋았던 계기였고 그 선수를 보면서 이제 김태균 선수도 초반에 시절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18번까지 갈 줄 몰랐거든요, 저희가. 사실 정말 저희 기자들조차도 긴장했던,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그럼요, 예. 또 이게 새로운 기록은 쓰지 않았으면 했던 그런 바람이 좀 많이 있었고요. 사실 이 당시에 뭐 너무나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한없이 화가 난다 그래서 한화다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지금 정말 경기 보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네. 막 하는 선수들은 얼마나 또 속이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중요한 건 한화가 어쨌든 11년 만에 개막전에서 서폴드가 완봉승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높였어요. 예. 그래서 올해 좀 하나 달라지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또 한용덕 감독이 마지막 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선수들이 으쌰으쌰 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아무래도 이제 올 시즌 한화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약간의 절망과 실망감으로 바뀌게 된 그런 숫자가 아닐까. 그래서 되게 무겁게 느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종목은 다릅니다만 이번에 마스터스에서 타이거 우즈 선수가 네. 파3에서 7번 떠서 10번을 쳤어요. 물에 3번 빠뜨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패가 7번을 연패한 거예요, 일종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프로 선수도 뭔가 계기가 있고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있으면 끊어내는데 계속 늪에 빠지는 이유, 그때 심정 어떠셨는지요? 아, 진짜 생각해도 답답한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연패를 저는 그전에도 뭐 13연패도 해봤고 뭐 좀 2013 많이 년도? 했거든요. 네. 근데 연패할 땐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돼요. 노답이군요, 선수들끼리 노답. 네. 뭐 미팅을 해서 우리 어떻게 하자 뭐 하자 뭐 농구 패션도 해보고 뭐 솔직히 머리도 삭발도 해보고 예. 뭐 별걸 다 해봐도 안 될 때는 지금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기고 나면 뭐지? 뭐 이런 게 있어요. 뭐지? 이렇게 쉬운 거 이거 왜 이걸 우리는 그동안 못했지? 근데 그 이제 18연패 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팬들도 너무 답답하시고 마음도 아프시겠지만 저희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오죽하겠어요. 하고 네. 진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그 마음이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그때 18연패 끊을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고참 선수들끼리 전체 다 선수 미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너무 이제 젊은 선수들이 이제 또 그런 연패를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는 거예요. 오히려 주눅을 들고 시합 때 제 플레이, 자기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비난과 그런 욕은 이 선배들이 우리가 다 들을 거고 감수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편하게 니네 야구장에서 너네 야구를 그냥 편하게 해라 그런 말들을 했는데 때마침 그렇게 편하게 하라고 하니까 딱 18연패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 지금 말씀 속에 다 담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없이 화가 난다라고 해서 일부 하나란 말 있었지만 저는 하기 싫은 말인데 일부 감독들의 무덤이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06년 이후로 이 가을 잔치에 초대를 매번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감독들이 와가지고 좀 좋은 성적을 내야만 결과적으로 이게 무덤이 안 될 텐데 계속해서 성적이 좋지 않으니 무덤이라는 말까지 생겼고 특히나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또 중도 사태가 되어 버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한화로서는 뼈 아플 거고 자 이제는 한화가 재정비를 해서 새로운 시즌을 맞이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감독 선임이나 또 코치진 이제 벤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쓰게 되겠죠. 예. 네. 나중에
조만간일 수도 있고 좀 지나서 이제 지도자의 길을 가실 수도 있는데 감독이 된다면 많은 감독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스타일도 보시고 리더십도 경험하셨을 텐데 어떤 감독이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정말 다들 와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죠. 감독님들이 너무 좋은 명 감독님들이 다들 오셨고 저도 많이 배웠고 그런데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 팀 정말 다들 열심히 하는데 구단 프런트도 열심히 하고 선수들도 열심히 하고 감독 코칭 스텝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진짜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면서 저도 답답했었는데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충청도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소심들해요, 선수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소심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좀 뭔가 주눅 드는 것도 좀 심하고 좀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좀 주눅 드는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아버지 같은 좀 이렇게 선수들을 힘을 붙돋을 수 있고 믿어주고 든든하게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실수했을 때 주눅 들지 않게 하는 그러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비 김태균 감독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이용규, 안영명 다른 유니폼 입고요. 우리 송창식, 윤규진 선수는 은퇴를 하고 이렇게 송광민, 최진행 선수도 더 이상 하나맨으로서는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다. 동료로서 단장 보좌역까지 이렇게 자임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도 참 시원섭섭 쓸쓸하기도 하시고 또 힐링 시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선수들 뭐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딱 은퇴를 이제 발표를 하고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저랑 함께 오랫동안 했던 선수들이 또 그렇게 나가게 됐는데 뭔가 굉장히 제가 마음도 불편했었어요. 이게 최고참으로서 이 후배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았고 그런 마음도 들었고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또 그 선수들한테 뭔가 피해를 준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일일이 또 전화 통화도 했어요. 전화 통화해서 또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지만 다 각자 또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그중에 몇 동생들 후배들 봐서 같이 좀 위로도 하고 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런 말들을 좀 전해줬었거든요. 지금 뭐 팀에서 이제 오랫동안 뛰던 팀에서 나오게 돼서 좀 마음이 힘들겠지만 이거를 우리는 이 다음에 제2의 인생을 또 시작하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 그런 기분 좋은 날이다 생각하자.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 선수들한테 축하한다고 했어요. 고생했어. 고생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자리니까 우리 축하하자 하면서 케이크 제가 사서 케이크 불어서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하자. 잘하자 이러면서 딱 선수들이랑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 케이크, 김 힐링을 시키신 그런 장면이었고요. 자, 한화 새 구장에 대한 조언도 우리 김태균 선수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도 통과가 됐고 올해 기대들이 충청 팬들이 커서요. 네. 뭐 사실 저희 지금 한국 프로야구에서 지금 대전 야구장이 제일 열악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우리 선수들도 뭔가 더 보다 좋은 그런 야구장에서 더 플레이를 또 펼치고 싶은 마음도 저도 갖고 있었고 사실은 저도 은퇴하기 전에 꼭 생겨서 그 새로운 야구장에서 뛰어보고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했었는데 좀 이게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생각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좀 더 빠르게 잘 진행이 돼서 어쨌든 지금 이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꼭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야구장으로 만들어 주셔서 저희 선수들이 또 열심히 또 플레이를 할 수 있고 또 대전 또 하나이글스 야구 팬들이 야구 관중석에서 또 열심히 선수들을 또 응원해 주시면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조언도 해주시고 또 구장이 딱 만들어졌을 때 타석에도 쓰셔야죠. 그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대전 MBC에서 열심히 또 힘내시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박도윤 팬이 김태균 선수를 이렇게 진짜 좋아하는 마음으로 네, 쳐다보고 보던데.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 한화 얘기도 사실 어려운 얘기도 저희가 다 했어요. 연패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선배로서 보기에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고 또 케이크까지 사주면서 힐링 시킨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한화 팬들 지금 8회 육성을 못 하죠 지금. 네, 야구장 출입도 계속 안 되니까. 제한이었고 들어가도 이제 응원도 못했고 그래서 사실 그 18연패 할 때 더 더 팬들의 아쉬웠겠어요. 응원을 못 받으니까 더 패배감이 컸을 것 그 원인도 같아요.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요. 사실 그 육성 소리를 들어야 네. 우리 한화 선수들이 힘이 났었는데 하나 팬들이 워낙 그렇게 육성 응원으로도 유명하니까 그런 소리가 없으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렇지. 네. 그래도 이번에 조금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작년이랑 올해도 드래프트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약간 실험적인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게 하나가 점점 리빌딩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전문 용어 역시 드래프트도 나오고 네, 우리 그 유니폼의 이글스 저 멋진 이글스가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4번 타자 한화의 자존심 김태균이 없는 한화 이글스 상상이 안 가는데요. 20년 동안 못다 이룬 우승의 꿈을 우리 후배 선수들이 스태프들이 잘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팬들에게 기쁨을 안겨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고참 선수들이 많이 이제 팀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팀이 젊어졌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앞으로 그 도윤 양이 말한 것처럼 리빌딩을 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또 그 선수들이 또 좋은 선수로 또 잘 커져서 팀이 강해지는 이런 시작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실 조금 우려되는 거는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또 고참 선수들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보호막 역할도 해줬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선수들이 항상 그 고참들의 그 보호막 아래서 잘 선수들이 열심히 자기를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그 보호막이 없어졌으니까 선수들이 이제 각자 좀 책임감을 갖고 예. 좀 더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 젊은 선수들이 뭔가 더 그런 자기 역할에 대해서 더 좀 신중히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젊은 선수들이 어쨌든 그런 자기의 책임감들을 잘 서로 대화 나눠서 예.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또 구단 프런트나 감독 코칭 스텝에서도 좀 선수들하고 좀 젊다 보니까 좀 소통을 좀 더 잘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더 팀이 또 강해지고 또 탄탄해질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준비된 야구 지도자의 길을 네. 모든 걸 다 기대가 총체적으로 되네요. 보고 계시잖아요. 네. 역시 20년의 이 찐 야구 인생이 뭐 아직도 30대 후반이신데도 만으로 잘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우리 김 기자님이 그동안 우리 야구계의 많은 기록도 보시고 또 수많은 스타들도 보셨지만 김태균 선수는 우리나라 야구에 무엇이었고 앞으로의 인생에 어떤 걸 굉장히 바라시는지.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무엇이었는가? 총평 삼아서 우리 그는 시청자분들께서. 무엇이었는가? 사실 뭐 김태균 선수가 이제 떠나감으로 인해서 저는 이 김태균 선수가 걸어온 인생 자체가 교과서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신인 때 처음에 기회를 받지 못하다가 꾸준히 준비를 하고 본인에게 정말 기회가 한 번 왔을 때 자기의 능력치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예. 지금 하나의 경우 이제 고참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그 자리를 누군가는 메워야 예. 되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기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기회에 있어서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걸 결국에는 우리가 이전에 이미 보냈던 선배긴 하지만 그 선배가 그렇게 잘 됐던 건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이지라는 그런 교과서적인 것들을 후배들이 보고 배울 거다. 예. 그래서 우리 김태균 선수는 한화의 교과서다. 예. 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과서와 또 함께하고 네. 있고 별명이 한 100개 나올 것 같아요. 일거수일투족이 또 주목이 되고 변명이 되니까. 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방송국 보시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씀 우리 박도윤 팬 해주시죠. 김태균이 있었기에 한화 이글스가 명문 구단이었던 것 같고요. 성적을 떠나서 이제 김태균이 없었다면 이제 하나는 어땠을까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많이 녹아 있는 선수인 것 같고 예. 떠나는 게 아쉽지만 앞으로 남은 제 2의 인생을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앨범이에요, 뭐예요?
티켓 앨범이거든요. 티켓 앨범. 아. 제가 2016년부터 이제 모아놨던 이런 앨범들인데 와. 여기에 이제 김태균 선수 사진도 있고 저기 있네. 하거든요. 야. 그래서 한번 진짜 역사네요, 저게. 네,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너무 그동안 잘했어요. 갔던 경기들 다 순간을 지배하라. 전부. 아까 말한 특히 야구야말로 네. 그 포착을 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야, 이런 팬들이 있는 선수들의 마음은 어떨지.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잘해야 되고 예, 지금 이제 남아있는 젊은 선수들이 저런 열혈적인 저런 팬들을 위해서라도 예, 맞아요. 예, 더 열심히 해서 꼭 제가 20년간 하지 못했던 우승을 꼭 해서 팬들을 좀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다시 뭐 우승도 중요하지만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또 매 게임을 잘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찐팬들이 얼마나 늘 응원을 하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 쉼표 찍고 다시 또 야구 인생을 국민과 함께할 우리 김태균 선수. 저희 방송분으로서는 마지막 시간이라 최종 인사 올려주시죠. 네, 그동안 2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제는 제가 또 끝이 아니고 새롭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준비 잘해서 또 우리 하나이글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사람으로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김기부, 김태균 선수의 마지막 말씀이셨고 오늘 세 분의 힘이 나는 응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태균 선수의 그 신화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 하나이글스가 명문 구단으로 발돋움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